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향해서 대규모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자신들을 공격할 만한 그런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선제 타격을 했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미묘한 시점이었던 게 이제 26일이 되면 중대한 회담이 열립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휴전 협상이 열리는 건데요. 이게 이전의 협상과는 굉장히 다른 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좀 하마스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6일 협상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스라엘의 신베트와 모사드 총책이 이 협상 장소인 카이로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제목, 이집트 카이로談판에 주목하는 세계,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여기서 일종의 휴전 또는 평화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장 큰 변화는 이집트 카이로에 하마스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물론 단서는 붙였어요. 협상 참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대표단을 파견한 게 최근 협상 중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하마스 고위 관리는 대표단이 이집트 정보 당국자들을 만나서 진행 중인 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진전 상황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적이 최근 협상에서 없었기 때문에 야, 이거 잘하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에도 반영이 돼서 최근에 국제 유가 하락세를 이끌기도 했었죠. 특히 이 대선을 앞둔 해리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회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휴전 협상이 나온다. 그러면 대선까지 해리스는 날개를 다는 것과 거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해리스 지지율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민주당의 핵심 세력, 정말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바이든이 묻지마 이스라엘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아예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성상 다양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온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때문에 진짜 핵심 지지층이 자칫하면 해리스를 뽑으러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네타냐후하고 통화하면서 휴전 협상 마무리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죠. 또 이 휴전 협상이 왜 중요하냐? 특별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 때 일어난 전쟁인데 어쨌든 바이든 임기 내에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한 치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리스한테도 그 후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번 8월 26일 휴전 협상을 타결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죠. 특히 해리스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를 아주 정면으로 지목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시킬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게 BBC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니까 미국 특히 해리스 후보 측은 8월 26일 회담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어땠느냐? 이란도 이번 휴전 협상이 어떻게든 타결되기를 진짜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자, 바이든이 8월 14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이란 보복 공격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란 측에서 계속 정보를 흘립니다. 우리 이란은 이 휴전 협상만 타결되면 이스라엘에 보복할 이유가 없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란은요. 아예 가자 휴전 협상 물밑 개입까지 했다는 기사가 8월 19일자에 나옵니다. 이때 ISW, 미국의 전쟁 연구소죠. 여기를 인용한 기사인데 이란의 외무대행이 용제국하고 이딴 통화를 해서 전면전을 피할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번에 암살당한 사람이 바로 하마스의 지도자였으니까 휴전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격을 하지 않을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통화를 중재국들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어떻게든 이 휴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란이 쫄아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가 아니라 이번에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란이 미국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이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란이 협상에 대해서 진심이니까 당연히 미국도 가자 휴전회담 결렬설 여기에 대해서 일축을 했고요. 그리고 중재국 정상들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협상 되게 하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은 이번 협상이 어떻게든 타결될 수 있도록 진짜 온갖 애를 써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분쟁이 확대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트럼프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이 전쟁 자체가 바이든 때 일어난 데다가 해리스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점점 더 확산된다면 해리스가 외교적으로 무능한 거 아니냐? 지금 중동 전쟁 확산도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트럼프가 연설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내 임기 때는 전쟁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바이든 때 봐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그리고 오히려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리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한테 유리하게 될까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해리스는요, 네타냐후를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네타냐후를 한번 홀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도 다양성을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본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타냐후한테 홀대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후보 바로 해리스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네타냐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원해주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란이라면 당연히 트럼프 당선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해커까지 동원했다라는 기사가 BBC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이란이 트럼프의 선거 캠프를 해킹했다는 사실을 미 정보부가 확인해줬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8월 20일자 기사입니다. 그 정도로 이란에서는 정말 해리스 당선의 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리스 지지자 중에 정말 핵심 세력, 코어 세력이 친팔레스타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트럼프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네타냐후를 환대하면서 해리스를 비판했습니다. 해리스가 네타냐후를 홀대하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스라엘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트럼프가 완전히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 여기는 미국 복음주의 이런 성향을 갖고 있죠. 이런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동시에 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장에 안 나가게 만들 방법은 어떻게든 이 중동 지역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더 확대된다면 이게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권자들의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8월 24일까지는 기다렸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8월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폐막을 기다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면서도 방송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네타냐후가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 중동 지역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만약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왜냐?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조금 커져봤자 해리스의 지지율이 갑자기 꺾이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미국에서는 항상 특이한 게 막 올라가던 지지율이 수평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네타냐후가 뭔가 한다면 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적어도 2, 3일 있다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야 해리스한테 더 타격을 주고
자신을 지지하는 트럼프한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중동 지역의 분쟁 확산이 대통령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트럼프한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지고 지금보다 더 유리한 시점은 9월이나 10월이거든요. 왜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때 분쟁이 갑자기 확산이 돼야 트럼프한테 좀 더 유리한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없던 날이 있었죠. 바로 8월 26일 하마스가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든 중재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거 휴전 협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아주 지금 숨가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이번에 협상안은 하마스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협상안이거든요. 미국이 워낙 세게 압력을 넣습니다. 이스라엘과 네타냐후한테 이번 협상안 하마스가 받아들일 만큼 그만큼 좀 네가 전방위적으로 좀 양보를 해라. 이랬더니 이스라엘이 이 힘에 밀려서 결국은 상당히 하마스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중재안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협상안이 상당히 진일보한 협상안이 나오다 보니까 하마스가 처음으로 카이로 회담에 지금 대표단을 파견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는데 만약에 그냥 덜컥 하마스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네타냐후나 이스라엘의 우파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휴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타냐후하고 같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5개 우파 정당들은 만약에 휴전이 되면 당장 연정은 끝장이다. 이렇게 네타냐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이 만약에 붕괴되면 네타냐후는 자동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목을 건 아주 중요한 시점이 8월 26일에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추정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조망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하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 준비하고 있다. 이 정황을 보고 선제 공격을 판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에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격은 진짜 엄청나게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주장대로 헤즈볼라가 진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걸 다 퍼부었겠죠. 그런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반격한 건 고작 로켓 320발에 그쳤습니다. 이건 평소에도 쏘던 물량에 불과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하마스보다 헤즈볼라의 전력은 수십 배, 아니 100배가 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못한 공격으로 지금 이스라엘한테 반격을 했다면 진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맞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언론 기사들의 제목은 다 전면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죠. 이스라엘 선제 타격, 헤즈볼라 로켓 320발 맞불 전면전 치닫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20발 이거는 진짜 매번 쏘던 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즈볼라나 이란이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왜냐? 만약에 2달 반 동안 중동 지역의 분쟁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서 해리스가 당선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란과 헤즈볼라는 앞으로도 어떻게든 더 참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됐을 때 이란과 헤즈볼라가 맞닥뜨려야 될 그런 미국은 앞으로 정말 힘겨운 미국이거든요. 왜냐? 풀파워 미국하고 상대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일단 공화당 자체가 친이스라엘적이고 트럼프는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아주 친화적인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와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이 결합되는 경우가 이란과 헤즈볼라한테 진짜 몇십 배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란과 헤즈볼라는 2달 반을 참는 게 훨씬 더 이 게임 이론으로 볼 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시작할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명분이 있어야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이스라엘의 군수산업으로는
이 전면전은커녕 현재의 전쟁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총알 한 방, 미사일 하나 전부 다 미국한테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진짜 모든 게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랑 상대하면서도 엄청난 물량의 군수 물자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하물며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헤즈볼라 그리고 헤즈볼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란 여기하고 싸우려면 이 군수 물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아주 빵빵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란과의 거리가 멀어서 이란과 싸우려면 미국의 항모전단의 도움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먼저 도발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명분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판세를 이란과 헤즈볼라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에 빌미를 준다? 그러면 이란과 헤즈볼라가 정말 수준 낮은 전략을 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헤즈볼라도 최대한 강경파의 목소리를 누르면서 이 강력한 보복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번의 공격으로 벌써 얻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전적인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한테 당장 불리해지는 게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2, 3%포인트 싸움이라면 이 사람들이 2, 3%포인트는 조금 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 대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벌써 이번 헤즈볼라 공격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핵심 변수 중에 하나, 이스라엘은 아마도 계속해서 분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고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걸 계속 참고 2달 반을 견딜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란과 헤즈볼라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혁명수비대 같은 강성파가 계속해서 지금 당장 즉시 보복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만 이 페제시키안 같은 개혁파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최고 지도자를 설득해서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놀아나면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구분이 바뀔 정도로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달 반 동안 이 중동 정세가 계속 바람잘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의 지식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